Capitol Pictures, as you know, millions of people look to us for information and uplift and, yes, entertainment. And we're gonna give it to them. And action. So won't you tell me no truth, I wanna all of your lies. Don't you tell me no truth, I want all of your lies. This is a drama, Mannix, a real drama. Mr. Mannix, I know it sounds screwy, but someone's calling from the future. Good Lord. So give me all of your lies, give me all of your lies, give me all of your lies, give me all of your lies. Sweet. 네, 두 번째 소개될 작품은 헤일 시저입니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코엔 형제 영화죠. 네, 코엔 형제 영화를 저희가 꽤 다루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인사이드 레빈 이후에 또 재밌는 헤일 시절을 다루게 됐는데 네. 코엔 영화는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보게 되다가 중간에 웃게 되다가 나중에는 약간 뒷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이 영화도 그렇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 헤일 시저는 이제 아까 그 영화는 1953년도 소련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영화는 1951년도 할리우드에서 일어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영화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1년도에 미국에 있는 캐피톨이라는 영화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스튜디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극 중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타노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시 브롤린? 네, 조시 브롤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에디 매닉스라는 인물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화를 이제 여러 편의 영화를 찍고 있는데 별별 일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막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중에 생각하는 바로 이 조지 클루니가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보면 해프닝 코미디 같고 또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 네. 정치적인 부분들도 많죠. 이 영화를 보는 일단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는 뭐라 그럴까? 영화 속에서 이제 그 당시 5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전형적인 장르 영화들을 재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영화를 찍는 영화사에 관한 영화이다 보니까. 그래서 펼쳐지는 영화 중에는 이제 수중 발레극도 있고, 그 다음에 배너 같은 영화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복장을 한 그 병사들이 날렵하게 춤을 추는 그런 댄스 뮤지컬도 있고 하게 되는데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코미디 영화로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너무 잘 찍었어요. 재현 자체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멋지게 해서 그런 걸 보는 재미가 굉장히 크죠. 그 시절에 할리우드를 먹여 살렸던 장르에 대한 경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찍어가지고 아 영화에 대한 어떤 경배를 바치고 싶어하는 어쩌면 이 코엔 형제의 종교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색채가 짙고요. 그 점이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할리우드, 이제 이때 시대는 50년대면 보통 할리우드, 고전 할리우드의 전성기를 우리가 보통 1930년대부터 50년대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 고전 할리우드의 경배를 바치고 싶어 하고 거기에 향수를 바치고 싶어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든다면 사실은 1951년이 아니라 1940년 정도로 무대로 해야 돼요. 네. 그때가 최절정기였었거든요. 우리도 한번 1939년이라는 걸 할리우드의 특집으로 네.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51년도라는 시기는 이 고전 할리우드 시대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 시대고 텔레비전과의 경쟁에서 판판이 깨지기 시작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럼 왜 고전 할리우드 시대에 경배를 바치는데 40년의 전성기가 아니라 51년도에 이미 붕괴가 시작된 시대를 무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 로키드라는 항공사에서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Everyone's riding in airplanes, and we're moving into jet air. The industry you're in? What's the future there? What happens when everybody owns a television set? 그게 당시의 상당한 위기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제 캐피톨이라는 스튜디오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MGM이거든요. 지금은 MGM의 위세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지만 51년도쯤에는 거의 최강 스튜디오였었고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영화들, 예를 들면 이 영화는 전형적으로 배너를 지금 패러디한 거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제목이 이제 극중에서 헤일 시저라서 이 전체적인 영화 제목도 헤일 시저가 됐는데 이 배너를 만든 데가 MGM이었었고요. 수중 발레극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그런 장르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수중 발레극을 만든 것도 MGM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들 있잖아요. 뭐 클락 게이블이라든지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든지 그 당시에는 스튜디오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다 여기 MGM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사에서는 돈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는 거대 규모의 영화들을 만드는 그야말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였는데 이 MGM이 쇠퇴가 시작된 게 51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영화는 이 고전 할리우드가 더 이상 그 체제를 지탱하지 못하고 위기를 겪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50년대에는 어떻게 승부하게 되냐면 텔레비전하고 싸워야 되니까 무조건 규모만 키우고 영화에서 사회성 같은 것은 빼고 그러면서 어떤 장르성으로 승부하는 뻔한 영화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에 남는 위대한 영화들이 아니라 뻔하디 뻔한 장르 영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뻔하디 뻔한 장르 영화조차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영화의 가치, 향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경배를 하는 영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런 설정이 중요한 어떤 진심이 담긴 부분이 아닐까 싶은 거죠. 마지막에 매닉스가 남기는 말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전하는 말들이 어쩌면 코엔 맞아요. 형제가 맞아요. 영화에 바치는 자신의 사랑을 그대로 대사로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 영화 속에 등장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이 매닉스가 어떤 말을 굉장히 세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촬영 방식 자체가 달라요. 이 영화에서 거의 쓰지 않았던 굉장히 빅클로즈업을 쓰고 있고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 굉장히 강력한 행동을 이 극중의 조지 클루니를 상대로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말에 일가를 하게 되는데 You're an actor and that's what you do. Just like the director does what he does and the writer and the script girl and the guy who claps the slate. You're going to do it because the picture has worth and you have worth if you serve the picture and you're never going to forget that again. 사실은 그 말이 코엔 형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제일 부러운 건 코엔 형제 되니까 이 대배우들이 다 그러니까. 보이는구나. 너무 조지 클루니, 조시 브로닌, 스칼렛 조앤슨, 레이프 파인즈, 채닝 테이텀, 틸다 스윈튼, 조나 힐, 프란시스 맥도날드 정말 짧게 나오는데 나오죠. 그리고 앨리슨 필도 그렇고 이 명배우들이 다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이 코엔 형제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나 또 같이 할래 이 이야기를 라고 하는 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조지 클루니를 코엔 형제가 사용하는 방식인데 조지 클루니는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도 진짜 똑똑한 배우이고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고 영향력도 큰 사람이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스마트한 배우를 가지고 코엔 형제 영화에만 나오면 약간 멍청하게 나와요. 늘 그렇죠. 네, 오 형제 어디 있는가에도 그랬고 참을 수 없는 사랑에서도 그랬고 번 애프터 리딩에서도 그랬거든요. 헤일 시저에서도 영화에서 보면 막 결과적인 순간에 따귀까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배우가 스마트한 배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코엔 형제라서 가능한 용인술이거든요. 그러면서 재밌죠. What else? PR just called in their report on the Obie Doyle premiere. Warm reception. Someone like spittle. Good. Action. Okay, he's terrific. Squint. Squint against the grandeur. It's blinding. Blinding.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게 이 영화에서 제일 이렇게 재밌었던 장면은 저는 이 매닉스가 편집본을 보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편집되기 전에, 그러니까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예를 들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영화를 보면서 이 매닉스가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에게 뭔가 경배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할리우드 시대의 영화를 만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단한 영화도 아니고 영화에서는 뻔한 영화들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경배를 바치고 그것을 찬사를 퍼붓는가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냉전 시대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어떤 거대한 신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었고 영화에서는 그것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스파이 노릇을 영화인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극중의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50년대다 보니까 메카시즘적인 어떤 그런 광풍도 있었고 할리우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그런 혐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로 몰려나서 쫓겨나게 된 억울한 사람도 많았고 근데 이 영화는 그 반대 측면에서 어떤 그런 모사를 했던 어떤 작가들을 끌어다 시켜서 거대 정치 논리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영화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대한 정치적인 논리도 소중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자기가 자기 맡아서 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영화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옹변을 토해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Dad. Go out there and be a star. 사실 이런 영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설리번 여행기라는 30년대에 굉장히 걸작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프레스턴 스터지스라는 감독이 만들었던. 네.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의 장면을 사실상 거의 가져와서 만들다시피 했던 게 에디 베닉스의 그 발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 자체로 할리우드 고전기의 어떤 광희 같은 것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만든 그런 영화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편의 굉장히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 중에서 네. 어떤 영화를 더 좋아하십니까? 두 편도 고르기 힘들게 포스터도 비슷해요. 그러네요. 5명씩 나와가지고 누가 이기나 대항을 하는 것 흰 같아요. 바탕에 빨간색 글씨라는 것도 그렇죠. 비슷하고. 네, 그래서 네. 고르기 참 힘든데요. 그래도 저는 코엔 형제의 영화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정말 헤일 씨도 재밌었습니다. 재밌죠. 최고 장면은 또 스탈린이 죽었다에서 진짜 하시는 약속을 네. 지키네요. 그러고 네. 싶은데요. 네. 스탈린이 쓰러졌을 때 그 쓰러진 스탈린을 대하는 한 명 한 명의 태도 같은 것들이 너무 웃겼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슬랩스틱이라고 친다면 이 죽어서 뻣뻣해진 그 스탈린을 옮길 때 장면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옮기는 장면들도 너무 재밌었고. This is calamity. Calamity. Oh no. 말하자면 권력에 대한 재밌는 풍자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한 소동극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 장면을 저는 초록했습니다. You think Stalin's too heavy? No, it's a compliment. Gold is heavy. Well, you know, you've looted enough of it. You saucy little pirate. Get back in the dining room. 두 편의 영화 중에서 저는 약간 고민 끝에 사실은 코엔 형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엔 형제의 영화 중에서 헤일 시저가 특별히 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특별히 더 좋아요. 코엔 형제가 영화를 워낙 잘 만드니까 그렇죠. 너무 훌륭한 영화가 많으니까 네. 저는 두 편 중에서 고르라면 스탈린이 죽었다가 훨씬 네. 더는 아니고 조금 더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장면을 고르라면 저는 헤일 시저에서 고르고 싶은데 극 중에 이제 극중극으로 게으른 달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서부극으로. 그렇죠. 네. 근데 왜 게으른 달인가 하면 극 중에 이제 노래도 나오는데 주인공이 호비가 직접 노래를 부르죠. 거기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Darn you, Moo. What good are you anyway? Don't know about this part. They only give me one shot at the sun. Don't blame that moon, Curly. She can't do nothing but shine. Lazy old moon, keep shining. 근데 그 장면의 그 달이라는 것은 사실상 영화 산업인 거거든요. 게으른 달. 항공 산업 입장에서 본다면 영화는 그냥 한량들이 하는 굉장히 이상한 노름 같은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게으른 달을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미래에 뒤처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는 사실은 그런 게으른 달에 예찬을 하는 그런 영화라 말할 수 있고 더군다나 그 장면을 찍을 때 상황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호비는 한 번밖에 못 찍어서 그 장면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시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막 찍었고 대충 찍은 그런 싸구려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거를 보면서 막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뒤늦게 따라서 배우도 너무 기분 좋게 웃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의 모든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장면이 굉장히 뭉클하게도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냉전 시대의 신랄한 코미디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굉장히 신랄하고 재밌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깊은 것들을 남기기도 하는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 보고 나면 키득키득은 아닌데 약간 쓴 웃음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블랙 코미디의 정수를 본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굉장히 지적인 면모들도 있고요. 두 편 다 권해드립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설당이라고 좀 지어봤는데 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흑 뭡니까? 블랙. 블랙. 네. 설 뭡니까? 아이스죠. 네. 블랙 유머라는 것, 블랙 코미디라는 것은 네. 까만 것을 결정체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서늘한 웃음을 준다. 그래서 블랙 코미디 같은 것들 약간 많이 넣었어. 스스로 만들어 놓고 헷갈려. 죄송합니다. 이 내용 어떻게 나온지 아니까 이 공유지책을 급하게 죄송합니다. 만들어서. 네, 다시 거기서부터. 알았어.